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이 보내주신 몇 가지 자료들을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서울의 지명, 망우리, 그리고 일본어 단어, 마와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말, 돌다. 언뜻 보기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단어 사이에 아주 오래된 비밀의 길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햇고 연구원의 1436 데이터베이스라는 조금은 낯선 출처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이건 주류 학계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당히 대담한 가설에 가깝거든요. 아, 가설이군요. 네, 하지만 오늘 밤엔 그 진위를 따지기보다 이 가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언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시간을 건너 변모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흥미로운 상상 여행이 될 겁니다. 하나의 가설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니 더 흥미롭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익숙한 망우리와 마와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군요. 발음이 언뜻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망우리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떠올리죠. 네네. 자신의 몇 자리를 정하고 돌아오면서 이제야 근심을 잊었다. 그 망우, 맞죠? 맞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근심을 잊게 해주는 고개라는 아주 시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 한자 유래가 어쩌면 후대에 덧치워진 이름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 원래 있던 이름에 한자를 붙였다. 네. 그보다 훨씬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불렀을 고유어에 집중하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망우리의 원래 의미는 지형 그 자체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형이요? 네. 산이 굽이 도는 고개 또는 무언가에 둥글게 에워싸인 땅 그런 뜻으로요. 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를 묘사한 이름이었다는 거군요. 둥글게 에워싸인 땅이라. 혹시 꽃망울 할 때 망울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망울과 뿌리가 닿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동그랗게 맺혀서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 그것이 망우리의 원형이라는 거죠.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일본어 마와리를 보면 이 연결고리가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마와리. 네, 마와리는 돌다, 회전하다 라는 동사 마와루에서 파생된 명사거든요. 그럼 뜻은 주변이나 주위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주변, 주위, 둘레. 그렇군요. 하나는 둥글게 감싸는 땅, 다른 하나는 무언가의 둘레나 주변. 와, 듣고 보니 둘 다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빙 둘러싼다는 공통된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이 가설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그 공통된 시각적 이미지에서 시작됩니다. 아, 단어는 달라도 그 단어가 가리키는 근원적인 그림이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미지가 같다는 점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리가 마음에 걸리네요. 망과 마와. 솔직히 바로 연결하기엔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 가설의 첫 번째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언뜻 달라 보이는 두 소리가 사실은 언어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변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망우리의 망과 마와리의 마와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뿌리라. 잠깐만요. 이게 음성학적으로 정말 흔한 현상인가요? 의형 받침이 워 소리로 변한다는 건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정말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물론 흔치 않은 경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주장을 접했을 땐 고개를 갸웃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변화를 음성적 긴장 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긴장 완화요? 네, 망하고 발음할 때 코 안쪽을 막으면서 울리는 소리, 즉 비음 응은 상대적으로 긴장이 높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긴장이 풀리고 부드러워지면 막혔던 공기가 입술 쪽으로 흘러나오면서 반모음 워 소리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직접 소리 내볼게요. 아주 조용히 망, 마와, 마와. 아, 알 것 같아요. 망할 때는 콧등 뒤쪽이 울리면서 소리가 딱 갇히는 느낌인데 마와는 그 막혔던 게 풀리면서 소리가 입술 앞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오는 느낌이네요. 이건 소리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뭐랄까 풀려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는데요? 풀려났다. 아주 탁월한 표현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하나의 소리가 지역과 시간을 건너며 그 형태를 조금씩 바꾼 거죠. 마치 강 상류의 각진 돌멩이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둥글게 마모되는 것처럼요. 소리가 마모된다. 네, 망이라는 소리가 마와로 변하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마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와닿네요. 국경을 넘어가면서 소리가 약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랄까요? 좋습니다. 망우리와 마와리의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둥글게 감싸는 이미지도 같고 망에서 마와로의 소리 변화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돌다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소리잖아요. 디귿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자료에 가장 대담하고 논쟁적인 가설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소리를 만드는 입안의 위치가 이동하면서 자음 자체가 변했다는 주장입니다. 입안의 위치가 이동한다? 이건 앞서 말한 소리가 풀려나는 현상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반대 방향에 가깝습니다. 마와리의 시작 소리인 름을 한번 발음해 보시면 두 입술이 가볍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죠. 네, 입술 소리. 그렇죠. 이걸 순음, 즉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소리가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터지면 어떤 소리가 될까요? 보다 세게, 바 같은 소리, 비 소리가 되겠네요. 비가 문보다 훨씬 더 터져나오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의 핵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요? 강해진 입술 소리 비의 발음 위치가 입술에서 입 안쪽으로 더 이동해서 혀끝이 윗잇몸 뒤쪽을 탁 치면서 터지면 디귿 소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즉, 음에서 비읍으로 그리고 비읍에서 디귿으로 이런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경로인데요? 그러니까 소리의 출발점이 부드러운 입술, 음에서 시작해서 더 강한 입술, 비읍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단단한 혀끝, 디귿으로 옮겨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부드러운 찰흙을 손으로 꾹 뭉쳐서 단단한 돌멩이로 만드는 과정 같아요. 의미는 도는 것으로 비슷한데 소리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네요. 소리의 질감이 달라졌다. 그 표현이 이 가설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마와리의 시작음인 미음이 아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더 단단하고 명확한 행동을 지시하는 소리 디귿으로 굳어졌고 그 결과가 우리말의 동사 돌다로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뭐랄까 지문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지문이요? 그 격렬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무언가가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리을 소리입니다. 아, 망우리, 마와리, 그리고 돌다의 릴. 그렇네요. 정말 다 들어있네요. 네, 단어의 첫 소리는 부드러운 미음에서 단단한 디귿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지만 회전이나 흐름의 속성을 담고 있는 유음, 즉 리을 계열의 소리는 마치 핏줄처럼 그대로 유지되며 그 뿌리가 같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시작점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는데 결국 리나 리을이라는 공통된 소리로 귀결되네요. 생각해보니 돌다 구르다 흐르다처럼 무언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의 단어에 리을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굴러가는 소리의 느낌이 단어의 의미를 붙잡아준 셈이군요. 네. 언어의 격렬한 변화 속에서도 어떤 핵심적인 감각이나 이미지는 특정 소리에 남아 보존되는 경향이 있죠. 이 가설에서는 리을이 바로 그런 닷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핵고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돌다, 망우리, 마와리 이 세 단어는 아주 먼 옛날 빙 둘러싸다는 의미와 함께 ML 계열의 소리를 가진 하나의 조상 단어에서 시작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언어에 그런 공통 어근이 존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기 다른 가지로 뻗어나간 거죠. 하나의 뿌리가 서로 다른 땅과 환경을 만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 거군요. 네. 그 뿌리가 한반도에서는 지형의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명사 망우리로 남고 또 한편으로는 자음이 단단하게 변하면서 돌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분화된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런 현상이 이것 하나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래요? 하나의 뿌리가 의미에 따라 소리의 질감을 바꾸며 분화하는 다른 사례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게 이 연구의 핵심적인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물과 불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 시도합니다. 물과 불이요? 네, 부드러운 무음으로 시작하는 물과 그것보다 강하게 터지는 부음으로 시작하는 불이 아주 오래전에는 하나의 개념에서 분화했을 수 있다는 훨씬 더 파격적인 주장도 펼치죠. 와,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그럴듯하고 흥미로운 돌다의 여정을 따라와 본 것이고요. 물과 불이라니. 그건 오늘 밤 다루기엔 너무 큰 이야기 같네요. 조용한 웃음. 그렇죠. 아무튼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그 뿌리가 회전과 주변을 의미하는 마와리라는 아마도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요. 하나의 씨앗이 어떤 땅에서는 나무가 되고 어떤 땅에서는 꽃이 된 것 같은 이야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결국 언어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과 생각에 맞춰 자라나는 생명체와 같으니까요. 참으로 길고 흥미로운 언어의 여정이죠. 오늘 우리는 서울의 한 고개 이름에서 출발해 바다 건너 일본어 단어를 거쳐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동사 돌다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길을 따라 걸어봤습니다. 이 가설의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은 전혀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단어들이 아주 먼 옛날에는 한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잠 못 드는 밤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돌다라는 이 단순한 움직임이 언어의 강을 건너 이렇게 다른 흔적들을 남겼다면 우리가 쓰는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오래된 비밀이 잠들어 있을까요? 적다와 펴다처럼 서로 반대되는 단순한 행동을 나타내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단순한 소리의 대립 속에도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수만 년 전 조상들의 세계관이나 사물의 이치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